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이 6일부터 실사격 훈련을 하겠다면서 진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해역에 미국의 정보 감시선이 진입을 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군사 전문가인 뉘안당은 5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6일부터 실사격 훈련을 한다면서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한 바로 그 해역에 미군의 해상 정보 감시선인 USNS 빅토리우스함이 진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해역의 출입 금지 시간은 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바로 그날 그야말로 민감한 지역에 미군의 정보 수집함이 진입하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칭항징 0061호를 통해서 이 사격 훈련 장소로 공시한 지역은 하이난섬의 야롱만 우측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영역의 측면을 뚫고 미군의 빅토리우스함이 진입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빅토리우스함이 미 해군의 구축함이 아니고 잠수함 같은 것들의 이제 움직임을 감시하는 정보 탐지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비무장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빅토리우스함은 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설정한 항해 금지 구역으로 진입했을까요? 아마도 이 하이난섬의 야롱만 근처에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 잠수함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이제 빅토리우스함이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정부 당국이 경고구역으로 설정한 해역에 미군의 선박이 무단 침입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중국 당국의 경고를 미국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사격 훈련에 개의치 않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국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눈여겨보는 대목은 이제까지 이 빅토리우스함이 해당 해역으로 한 번도 운항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에 이 베이징 대학의 SCSPI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빅토리우스함은 파라솔 제도 인근에서 작전을 펼치긴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번에 공시한 칭항징 0061 구역 근처로 항해를 한 기록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빅토리우스함의 칭항징 0061 구역 진입은 아주 의도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칭항징 0061에 따르면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은 6일 0시부터 10일 24시까지 이 좌표선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까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넓이만 해도 무려 10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더더구나 이 해역은 중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죠. 국제법상의 공해로 항행의 자유작전 구역에 포함시켜 놓은 그런 해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번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항해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만의 한 언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번에 둥펑 26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항해 금지 해역이 넓다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당한 해군 전력들이 훈련에 투입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빅토리우스함이 그곳에 진입을 해가지고 훈련 과정들을 감시하고 정보 수집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마치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주의 퀸즐랜드에서 진행된 이 미국과 호주 연합훈련이 이 탈리스만 세이버, 지난번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중국이 해군 타입 815형 전자정찰 감시선인 텐왕신을 보내가지고 이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런 중국 정보 감시선의 활동에 대해 호주 방위군은 정찰 감시 자산을 보내가지고 이 선박의 움직임을 집중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했지만 별도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탈리스만 세이브 훈련은 미국과 호주 외에도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상군 또는 함정을 보내가지고 전체 한 17,0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는 옵서버를 파견해가지고 훈련은 정말 열기를 띄웠습니다. 훈련 내용도 중국이 받아들이기에는 그야말로 벅찬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주목을 끌었죠. 그래서 중국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대만의 일부 매체들은 이 빅토리우스함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사격 훈련 해역에 진입한 이유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대규모 연습 201, 그러니까 LSE 201 그 훈련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신빙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빅토리우스함을 지원하는 미 해군력이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관심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번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이 미군을 포함해가지고 일본, 영국, 호주 같은 이 연합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이 남중국해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훈련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훈련의 한 가운데로 미군의 빅토리우스함이 끼어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이 바로 과거 2009년에 대잠 정보 수집함인 임페커블이 들어갔을 때, 중국 남중국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인민해방군이 대응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와 유사한 일이 또 지난 2월에도 있었죠. 임페커블은 지난 2월 23일 남중국해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파라셀 제도 남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25일 갑자기 한 무리의 중국 전투기들이 하이난에서 발진해가지고 이 임페커블 함을 따라가지고 남쪽까지 계속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또 2012년 초에 필리핀으로부터 탈취한 스카보로 암초 이 인근에서 활동하던 중국 해경 3304호가 따라 붙어가지고 계속 임페커블을 위협을 했습니다. 이 중국 해경 선박은 23일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계속해서 미 해군의 임페커블 함을 그림자 쫓듯이 추적하면서 파라셀 제도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중국 해경 선박 33045는 스카보로 쇼 부근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이 이렇게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을 뒤따라 붙고 또 공중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들까지 추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 역시 즉각 비상대응을 하면서 감시를 강화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 USNS 임페커블함이 하이난섬 남쪽 7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휘하의 해상 민병대 선박 같은 이런 5척과 대치를 하면서 능욕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이징 지도부의 명령하에 펼쳐진 이 작전을 통해서 당시 중국 지도부는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 대응 강도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임페커블함은 빅토리우스함과 함께 이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 수중 음향 특성 그리고 당시 해역을 항해하고 있던 중국 인민해방군 핵잠수함의 수중 음향 특성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해군의 수중 음향 정보 수집함의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함이 아니라 민병대 선박을 보내가지고 진로를 차단하면서 방해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임페커블 함에 해저에 설치된 솔트하우스 장비를 절단하면서 저지 행위까지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 중국이 군함이 아닌 민병대 선박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페커블함이 정보 수집함이기 때문에 비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함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9년 당시에 중국 인민해방군도 함정을 보내지 않고 관공선과 어선을 보내가지고 방해를 한 것이고 지난 2월에도 해경 선박이 임페커블함을 추적한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임페커블함의 수중 음향 정보 수집 작전이 합법적인 해양 과학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이렇게 거칠게 대항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현재 이런 수중 음향 정보 수집선은 오직 미국과 일본만 보유 중이고 중국은 이제서야 건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이 중국이 뒤처져 있죠. 따라서 미 해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2009년에도 거칠게 대응한 것이고 지난 2월에도 마찬가지로 임페커블함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따라붙고 또 공중에서는 전투기들이 날면서 이 임페커블함을 위협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항해 방해까지 나서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번에도 일단 전투기 등을 보내가지고 위협 비행을 하고 또 관공선하고 어선을 보내가지고 몰아내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과정에서 역시 비무장선인 빅토리우스함하고 충돌할 가능성입니다. 과거 2009년 오바마 시절에는 임페커블함을 능욕했다 좋을 정도로 이 거칠게 몰아붙였음에도 특별한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됐건 빅토리우스함의 칭항진 0061 항해 금지 구역 진입은 남중국해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을 능멸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빅토리우스함은 작전구역에 들어가지고 쏠 테면 쏴봐 이런 식이거든요. 자, 빅토리우스함을 그대로 두고 실사격 훈련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빅토리우스함을 피해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해도 됩니다만은 이건 중국 인민해방군의 체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강제로 몰아내다가 자칫 충돌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진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왜 진입금지 해역으로 미군의 빅토리우스가 진입했느냐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그곳은 해양법상 중국의 해역이 아닌 공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양국 간의 감정이 격화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